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을 위해 흔히 먹는 과일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노년 건강에 더 이로운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과 관련된 흔한 오해부터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첫째로, 공복에 사과를 먹을 때 위장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과는 가볍고 상큼한 맛으로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지만 공복에 먹을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에는 천연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을 때 속쓰림이 발생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기보다는 최소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시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과를 먹기 전 다른 식품을 간단히 먹어 위를 보호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한 스푼이나 견과류, 몇 알을 먼저 섭취한 후에 사과를 먹으면 위산 자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과의 당분 함량과 공복 혈당 상승의 관계. 사과는 천연 당분인 과당을 함유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 과당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과 자체는 건강한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인 저혈당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식은땀, 어지럼증,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당뇨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를 공복에 섭취할 경우 이처럼 혈당 변동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 후에 드시거나 섬유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소화, 흡수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사과 껍질의 영양 성분과 섭취 시 주의사항.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과 껍질에는 농약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깨끗이 씻지 않고 섭취할 경우 농약 성분이 몸속에 쌓여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의 부작용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과를 안전하게 껍질째 섭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요. 세척 방법으로는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101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초나 과일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렇게 세척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해 껍질째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 조합. 사과는 다른 식품과 조합하여 먹으면 건강에 더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단순 당분의 흡수가 느려져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사과의 당 흡수를 억제하고 체내에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할 경우 유익균과 섬유질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구르트 속의 유산균이 사과의 섬유질과 만나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조합은 오트밀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작게 썰어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사과의 단순한 당분이 혈당을 급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장시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사과 씨앗에 포함된 독성 성분과 안전한 섭취 방법. 사과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시아나수소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의 씨앗을 먹는 것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시아나수소가 쌓일 수 있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층은 이러한 독소 성분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드실 때는 씨앗을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씨앗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씨앗 주변에도 아미그달린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과 심 부분을 넉넉히 잘라내어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경우라면 씨앗을 반드시 제거한 후 갈아야 하며 공복에 과도하게 많은 양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 또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로, 사과의 숙성 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과가 익으면 당도가 높아지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쉬워집니다. 반면 덜 익은 사과는 섬유질이 단단하고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너무 딱딱한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장이 이를 소화하느라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장이 약해진 노년층의 경우 익히거나 살짝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어 소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익은 사과는 맛이 더욱 달콤하여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도 좋습니다. 잘 익은 사과를 얇게 썰어 먹거나 견과류와 섞어 먹으면 아침 시간대에 영양이 풍부한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일곱째로, 사과 주스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과를 주스로 섭취할 경우 과일 자체의 섬유질은 대부분 파괴되며 당분만 남게 됩니다. 섬유질이 적어지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사과 주스를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스로 섭취 시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칼로리와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주스로 드셔야 한다면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서 섬유질이 최대한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함께 당근이나 샐러리, 시금치를 넣어 갈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보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로, 사과의 수분 함량과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과는 약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보충에도 유익합니다. 특히 사과 속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팩틴은 장내에서 물을 흡수해 부드러운 변을 만들어 주므로 변비로 고생하는 노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사과를 섭취하면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아침 시간대에 적합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신다면 이 팩틴 섬유질이 오히려 장에서 수분을 빼앗아 변비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사과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홉째로, 사과의 항산화 성분과 노화 방지 효과. 사과에는 퀘르세틴,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심장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노년층이 꾸준히 섭취하기에 적합한 과일입니다. 열째로, 사과에 포함된 칼륨과 심혈관 건강. 사과는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과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과를 통해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과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의 적정 섭취량과 주의사항.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당분과 칼로리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하루에 작은 사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한 사과 섭취는 체중 증가와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하루 1개 정도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건강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아침에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과는 분명히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과일이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고 충분히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 사과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어 보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